OOP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OOP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성적 처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 학생이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5명의 학생이 각각 3과목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 학생별로 3과목의 총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3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5명이 있으니까 그 5명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타입이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걸로만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에 5개의 그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리스트에서의 하나하나 원소들은 뭐가 되냐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되면 되겠죠. 그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각 과목의 점수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키 밸류라고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얼마인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리스트와 딕셔너리와 이런 거, 정수형, 문자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 각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도 계산해야 되죠. 세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도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반복문이죠. 어떻게? for, as, in, student라고 할까요? student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그죠? student라고 하는 리스트는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거기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꺼낸 거를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s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을 꺼내서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하고요. 세 번째 학생을 꺼내서 세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면 되겠죠. 끝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변수 이름은 뭐 s라고 하든 x라고 하든 i라고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 꺼낸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굳이 여기를 s라고 쓴 이유는 스튜던트 한 명, 학생 한 명이니까 그냥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 줄여가지고 s라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일단 s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몇 개가 출력이 될까요? 5개가 출력이 돼요. 첫 번째 학생, 딕셔너리. 그죠? 두 번째 학생, 딕셔너리. 세 번째 학생, 딕셔너리. 네 번째 학생, 딕셔너리. 5번째 학생,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딕셔너리들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딕셔너리를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학생의 3과목 총점과 평균. 그 다음에는 B라고 하는 학생의 총점과 평균. 이거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계산하면 될까요? 자, 일단 총점을 계산을 해볼까요? 총점은 뭐예요?
그 학생의 국어 점수와 더하기 학생의 영어 점수와 더하기 학생의 수학 점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총점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S라고 하는 변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해서 보여드렸어요. S라고 하는 변수는 뭐였어요? 딕셔너리였단 말이에요. 딕셔너리에서 국어라고 하는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딕셔너리에서 어떤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대괄호를 써주고 대괄호 안에다가 키값 써주는 거죠. 설마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 없으시겠죠? S라고 하는 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그 S라고 하는 거에서 국어 점수 꺼내는 건 이렇게 꺼내면 된단 말이에요. 영어 점수 꺼내는 거는 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English라고 하는 키 값에 있는 값을 꺼내면 되는 거죠. 수학 점수는 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Math라고 하는 키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총점. 평균은요? 평균은 토탈을 뭘로 나누면 돼요? 과목 3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냥 3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균. 자, 이제 우리는 출력하면 되겠죠. 일단 학생의 이름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이름을 출력하고요. 그 학생의 이름을 먼저 출력할게요. 총점을 출력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평균을 출력을 할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이름과 그 학생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3과목의 총점과 3과목의 평균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름은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이름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S라고 하는 거에서 무엇? name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name.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이죠. 총점은 뭐예요? 무슨 변수에 있어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총점이 있잖아요. 그죠? 평균은 avg라고 하는 변수에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잠시만요. name, invalid syntax, student s, 잠시만요. 뭐가 문제일까요? s 잠시만요. s라고 하는 변수가 나오죠. 네네네. 제가 틀린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네, 여기 그 문자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자열 때문입니다. 문자열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면 작은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을 큰 따옴표를 사용했을 때는 안쪽을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셨을 때는 여기를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첫 번째 학생 이름은 A예요. A. 그죠? 90점, 80점, 70점을 다 더해보세요. 그럼 몇 점이죠? 240점이죠.
240점. 맞죠? 계산 잘 됐죠? S의 코리안 그러면 국어 점수 90점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여기는 그 다음에 S의 잉글리시라고 하면 여기는 80점이 되는 거고요. S의 매스라고 하면 여기 70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여기가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90점 더하기 80점 더하기 70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값을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계산은 토탈을 세 과목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0점 하고서 평균을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학생을 꺼내야 되겠죠? 리스트에서 두 번째 학생을 꺼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BBB죠. 이름은 B란 말이에요. B라는 학생이에요. 자, 총점은 어떻게 되냐면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학생의 국어 점수는 70점. 그렇죠? 자, 여기가 70점이 온 거예요. 국어 점수 더하기 그 학생의 영어 점수는 100점이 온 거예요. 더하기 그 학생의 수학 점수 98점이 온 거예요. 그렇죠? 요걸 다 더해주면 268점.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89.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토탈과 이 자리에 AVG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아이템, 그 다음 아이템, 그 다음 아이템 이렇게 5명의 학생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 자,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한 건데 자,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은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만들 때 딕셔너리로 만들었는데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하고 일일이 타이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일이 타이핑을 할 때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 누구는 코리안이라고 만들고 누구는 코리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뭐 코리안 다 쓰지 않고 KOR 이렇게만 쓸 수도 있어요. 잉글리쉬도요. 잉글리쉬를 다 쓰지 않고 ENG 이렇게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도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이름이고 국어 점수고 영어 점수고 수학 점수다라고 하는 의미는 되죠. 국어 점수가 70점이고 영어 점수가 100점이고 수학 점수가 98점이라는 의미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쵸? 딕셔너리는 키값을 뭐라고 지정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위쪽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 에러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돼요?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는.
그쵸? 첫 번째 학생은 키값이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였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학생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사용해서는 국어 점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학생은 잘 출력을 했죠. 두 번째 학생에서부터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딕셔너리의 단점은 키값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더라도 국어 점수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더라도 누구는 코리안, 누구는 코리아, 누구는 KOR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버리면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없으면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90점을 꺼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코리아라고 하는 키값으로 90점을 국어 점수를 꺼내야 되고요. 세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KOR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서 점수를 꺼내야만 돼요. 반복하는 코드를 반복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단점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에러는 없애기 위해서 에러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면 에러 없이 실행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점 설명을 드렸어요. 위코드의 문제점은 위쪽의 프로그래밍 방식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돼요. 함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인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를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하나하나 만들지 말고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하나 define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create 만들어라, student 학생 한 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국어 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있어요. 자,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돼요? 이름이 있으면 돼요. 국어 점수가 있으면 돼요. 영어 점수가 있으면 되고 수학 점수가 있으면 돼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학생을 만들면 돼요. 학생을 딕셔너리로 만들면 돼요. 딕셔너리의 키값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함수에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항상 이 코드가 실행되면 만들어지는 딕셔너리는,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은 항상 name, Korean, English, Math 키값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value들은 바뀔 수 있지만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이 키값들은 바뀔 수가 없죠. 그렇죠? 이 함수를 통해서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항상 똑같은 키값들만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딕셔너리는 다른 키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리턴만 하면 돼요. 리턴 스튜던트. 여기가 제가 s를 안 붙였으니까.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제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create student만 5번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은 AAA라고 하고요. 순서대로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넘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넘기는 거죠.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뭐 여기는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넘기는 거죠. C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쵸? 여기서 뭐 88점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99점이라고 하고요. 77점이라고 해볼까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점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50점, 40점, 60점 뭐 이렇게 하고요. E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100점인데 영어는 50점밖에 못 받았고 수학은 70점 정도를 받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각각 전부 다 잘 만들어지죠. 그렇죠?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name, Korean, English, Math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name, Korean, English, Math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반복문 한번 써볼까요? for, s, in, stew, don't, print, s.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 하면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어요. 딕셔너리인데 무슨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어요?
항상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키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name이라고 하는 키, Korean이라고 하는 키, English라고 하는 키, Math라고 하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키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뭐 코리아가 될 수도 없고요. KOR이 될 수도 없어요. ENG가 될 수도 없어요. 항상 Korean, English, Math 항상 똑같은 키 값들만 갖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니까 이제 키 값들이 주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토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S에서 하나씩 꺼내면 되는 거예요. 국어 점수 꺼내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꺼내고, 마지막으로 수학 점수 꺼내서 평균은 토탈을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제 출력은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되셨죠?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 이름 출력해 보고요. 총점 출력해 보고요. 평균 출력해 보시면 돼요.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S라고 하는 변수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name이라고 하면 돼요. 총점은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토탈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평균 AVG라고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점수 맞을 겁니다. 100점, 90점, 80점이면 270점, 90점, 80점, 70점이면 240점, 88, 99, 77이면 264점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결과들이 잘 나올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코드들도 보죠. 여기 있는 코드들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S라고 하는 객체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균 계산하는 거, 토탈 계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는요. 오로지 데이터들을 하기 위한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능, 혹은 뭐 총점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능까지도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것까지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다르게 여기마저도 우리가 함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것만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학생 한 명의 총점, 학생 한 명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함수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중간에 함수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먼저 만들 거냐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총점을 계산해 주는 함수. get student total이라고 할까요? 학생 한 명에 대해서 그 총점을 리턴해 주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학생 한 명의
토탈, 총점을 get, 구해오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뭘 줘야 될까요? 여기엔 국어 점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 점수 있어야 되고 수학 점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함수를 만들 때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는 스튜던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가 저런 딕셔너리라고 한다면 스튜던트가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탈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스튜던트에서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 스튜던트에서 이름을 찾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국어 점수를 찾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영어 점수를 찾고 그죠? 스튜던트 오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수학 점수를 찾아서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return total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치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값, 매스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여야만 돼요. 다른 객체가 들어오면 이 함수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키값들을 갖는 딕셔너리이기만 한다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총점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student, average라고 할까요? 학생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저는 student라고 할게요. 계산해서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토탈을 계산하시면 돼요. get student 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달받은 스튜던트를 넘기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스튜던트를 함수한테 넘겨서 총점을 계산하고요. 총점을 계산했으면 평균은 토탈을 3으로만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평균이고 평균 계산이 됐으니까 평균을 리턴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얘가 우리가 해야 될 함수.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됐죠? 자, 얘도 실행을 하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get student total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s를 넘겨버리시면 돼요. 여기는 get student average라고 하는 데에다가 s를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계산, 총점이 계산되고 평균도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실행해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게 모든 거를 전부 다 함수로만 만들어서 만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거예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꺼낸 결과를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하고 꺼낸 변수를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프린트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만든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위쪽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 첫 번째 함수는 항상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오타 없이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를 갖는 그리고 값들은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을 가지고서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학생 한 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 보면 이름은 A고 그 다음 세 과목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students, 여기 S가 붙어 있죠. students라고 하는 리스트는 5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예요. 5개의 아이템은 5개의 딕셔너리예요. 5개의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이제 밑에서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번에는 자, 여기가 딕셔너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에 딕셔너리가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전달이 되면 그 딕셔너리에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students에서 Korean, students에서 English, student에서 Math 전달된 아규먼트에서 Korean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English라고 하는 키값으로 Math라고 하는 키값으로 값들을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점수를 꺼내고 영어 점수를 꺼내고 수학 점수를 꺼내서 세 과목을 다 더하는 기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함수는 반드시 딕셔너리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딕셔너리는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여야만 돼요. 다른 딕셔너리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응? 얘가 누구랑 타이트하게 묶여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학생을 아규먼트로 넘기면 이런 계산을 해주는 총점을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create student에서 만들어주는 딕셔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함수예요. 다른 딕셔너리를 넣으면 이런 계산을 못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et student average라고 하는 이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가 어떤 아규먼트만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면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이런 딕셔너리를 전달해 줘야지만 평균 계산해서 평균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연관을 가지고 있죠. 누구랑? create student, 즉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데이터와 기능을 만들어서 이름, 세 과목 점수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총점을 계산해주는 함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모든 거를 다 함수를 가지고서 조립을 해버렸어요. 필요한 기능을 함수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위쪽에서는 단순하게 리스트와 딕셔너리만 이용했었던 거고, 문제점 말씀드렸죠. 딕셔너리의 키가 잘못된 키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말씀드렸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데이터 자체도 함수로 만들어 버리고 기능들도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기능을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도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에러가 조금 적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타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와 기능을,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총점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겠느냐. 데이터와 기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름, 세 과목, 점수. 데이터와 기능, 총점 계산, 평균 계산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겠느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 출발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을 만들어내게 된 게,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